오늘은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 트랙 장비나 이런 모바일 장비에 어떻게 하면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 카메라에서 원격으로 특히 이제 휴대폰이나 저희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같은 그런 그 휴대기기로 어떻게 하면 영상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내지는 기계 자체에 달려있는 카메라 가지고 그 카메라가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을 때 그 영상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이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부품이 구성이 되는데요. 이 부품들은 알리바바에서 찾아서 알리바바를 통해서 이제 구했고요. 금액은 10만원이 넘지 않는, 몇만원, 10만원이 한참 모자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이 세 개의 부품을 세트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먼저 이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작은 사이즈의 카메라인데, 이 미니 카메라, 디지털 미니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FPV 카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FPV 카메라라는 게 요즘에 이제 드론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방식의 카메라인데, 그래서 한번 열어보면 이 안쪽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3분의 1인치 CMOS 센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픽셀은 1280 곱하기 720 픽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가지 사양들이 있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고장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입력 전원에 대한 파워 서플라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5V에서부터 17V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보면 열자마자 보이는 이 카메라,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카메라죠. 이 카메라가 들어있고, 놀랍게도 이 카메라에는 카메라 덮개가 들어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렴한 부품에 이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도 카메라 덮개가 붙어 있다는 거, 와, 대단합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기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는 배선이 들어있는데, 배선은 제가 미리 약간 개조를 해놨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쉽게 전원을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개조를 해놨고, 보시면은 이렇게 커넥터가 중간에 처리되어 있고, 한쪽은 카메라로, 또 한쪽은 카메라 쪽에서부터 통신 모듈 쪽으로 그렇게 보내게끔 당연히 이렇게 두 개의 흰색 커넥터가 되어 있겠죠. 다음에 보실 것은 요건데요. 와이어리스 트랜스미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영상 신호를 전송해주는 그런 송신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들어있고, 또 내부에 뜯어보시면은 이렇게 송신기 모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송신기 모듈이 들어있어서 안테나를 이렇게 위쪽에 꽂을 수 있게끔 그런 커넥터가 되어 있고요. 안테나는 이렇게 90도가 이렇게 접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칩셋 자체가 굉장히 좀 기판에 비해서 사이즈가 큰 편이죠. 이 통신 쪽에 사용하는 칩셋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고 또 굉장히 발열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전원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뜨거워진다는 거, 그 부분을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거예요. 통신 쪽에 모듈이 있으면 수신하는 신호를 받아서 모니터 상에 띄워주는 수신부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 수신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케이스 없이 이렇게 그냥 와서 저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렇게 구성품을 보면 스카이 드로이드 5.8기가 OTG 리시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리시버에 수신기 쪽에 수신기 본체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이렇게 안테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잭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나는 구형 휴대폰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잭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몇 핀짜리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신형폰, 휴대폰에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형폰, 신형폰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휴대폰이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이 부품 받고 나서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5.8기가라는 거는 이제 주파수 대역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OTG 리시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시버는 알겠는데 리시버는 OTG는 뭘까요? OTG 인터넷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뭐 OTG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나오진 않고 USB, OTG 뭐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 OTG가 USB 온더고 라는 뭐 단어의 이니셜을 따서 OTG라고 한다고 하는데, 온더고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검색한 걸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식백과에 나오는 얘기죠. USB OTG,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USB죠.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온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OTG 리시버라는 거 그것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USB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 비디오, 5V 그라운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버튼이 아니고 뒤쪽에 보면 요 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USB를 연결하는 부분이고, 출력을 이렇게 연결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잭이 이제 두 개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품을 가지고, 물론 이제 휴대폰이 있긴 해야 되겠죠. 뭔가를 영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휴대폰에 연결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부품만 가지고 있으면 원거리에서도 영상 신호를 휴대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 놀라웠습니다. 매우 놀라웠고, 저희가 뭐 RC든 아니면 저희가 설계해서 제조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무한궤도 플랫폼이든 이런 부분에서 쉽게 이런 부품들을 접목해서 그런 영상 데이터를 취득하는 그런 시험들을 실제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끔 돼 있고, 또 이런 부품들이 국내에 이제 인증을 받고 정식으로 수입된 부품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들을 가지고 뭐 어떤 제품화를 해본다든지, 내지는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접목을 해서 쉽게 그런 영상 데이터를 얻는 그런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가 터널 안에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터널이라고 보다는 어떤 배관 안에 뭔가 이제 배관이 막혀 있다. 그러면 배관 안에 어떤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카메라가 들어가야지만 그 배관 안에 있는 뭐 이미지를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 출발된 게 이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한번 요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송신기 모듈 그리고 수신기 모듈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연결을 해서 잘 찍히는지 그걸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원은 아까 사양서에도 있듯이 5V에서 17V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전지로 된 이런 배터리를 준비를 했고요. 이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연결은 굉장히 쉽습니다. 보시면 먼저 카메라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잭이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뭐 실수로 해서 바꿔 낄 염려는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결을 그냥 바로 해보면 됩니다. 바꿔 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잭을 이쪽 카메라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또 반대편에 있는 잭을 이쪽 송신기 모듈 그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끼워주면 되고요. 그렇게 한 상태로 해서 전원을 연결해 주시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났더니 전원이 바로 들어옵니다. 뭐 별도로 스위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이 바로 들어오게 되고, 뭐 A1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주파수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 쪽은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휴대폰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휴대폰에 이제 요 OTG 리시버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 OTG 리시버를 연결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잭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잭 중에 USB, 이쪽 USB 쪽에다가 일단 하나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휴대폰에 이 휴대폰 단자 쪽에, 충전 단자 쪽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고, 이 상태에서 휴대폰에 이 휴대폰 메인 화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뭔가 로딩을 해줄 수 있는, 화면상에 보여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뭐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로 쓰는 게 이제 FPV 어플리케이션들이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GoFPV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게 되면 뭔가 안 좋죠. 실행을 하게 되면 웹캠 카메라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아무 리스트도 뜨지 않습니다. 뜨지 않아서 지금 뭔가 찾을 수가 없고요. 리프레시를 다시 눌러도 이렇게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저는 휴대폰을 다시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갤럭시 A9입니다. 좀 전에 보신 거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저는 처음에 이 기기들이 모든 휴대폰에서 다 작동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갤럭시 시리즈에 연결을 했는데 작동을 안 해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몰라서 휴대폰 문제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이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사 쪽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서 그쪽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내심으로는 불량이 아닐까, 부품 자체 불량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 회신이 주기를 휴대폰에 있어서 모델에 따라서 이 기능을 지원하는 모델이 있고 지원하지 않는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저는 여러 가지를 바꿔가면서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왜 그런지, 되는 휴대폰이 있는지 안 되는 휴대폰은 어떤 건지, 그런 거를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요 갤럭시 A9입니다. 요 A9 모델인데 여기다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9 같은 경우는 요 신형 잭이죠. 요 신형 잭을 연결해서 A9과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FPV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와는 틀리게 다른 화면이 떴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시를 하면 그래도 안 되죠. A9도 안 됩니다. 예, 노트 시리즈가 언제적 건지 모르겠는데 노트 시리즈 이 모델도 안 되고, 이 A9도 비교적 이 휴대폰은 구매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A9도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본 게 갤럭시 S6였습니다. S6인데 약간이 아니고 굉장히 구형 모델인 거죠. 갤럭시 시리즈 중에. 그래서
갤럭시 시리즈 중에 구형 모델인데 이 구형 모델에 연결을 해보니, 리프레시를 해보니 카메라가 잡히질 않습니다. 잡혀야 되는데 왜 안 잡히지? 휴대폰에 따라서, 휴대폰의 기종에 따라서 되는 기종이 있고 안 되는 기종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조자, 공급사 쪽에서 그렇게 회신이 와서 휴대폰을 여러 대를 번갈아 가면서 어떤 휴대폰이 되는지 그걸 좀 실제로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갤럭시 S6는 안 됐습니다. 요 제품에는 안 맞는, 호환이 안 되는 제품이어서 이 S6에 안 되고, 비교적 신형 모델인 A9 모델에서도 제대로 동작을 안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본 게 이 갤럭시 시리즈 중에 굉장히 구형 모델인데 노트 시리즈에다가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이게 노트 3인가요? 노트 4인가요? 모르겠는데 노트 시리즈에 연결을 했더니 실행을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됐죠. 연결이 된 상태에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똑같은 반응이, 처음에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보면, 실행을 눌러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실행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흑백으로 된 예전 흑백 TV 같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뭔가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호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실제로 요 리시버 자체는 휴대폰에 연결이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요 USB, 리시버에 있는 USB라고 써 있는 그 위쪽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 리시버 자체가 트래킹을 합니다. 요 정해진 주파수 대역 내에서 트래킹을 해서 어느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가 잘 잡히는지 보시면, 쭉 가다가 이렇게 신호가 많이 들어오는 그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다. 이 주파수 대역이 실제로 왜 화면이 안 나올까요? 카메라에 카바가 씌워져 있습니다. 렌즈 커버가 돼 있고, 이 렌즈 커버를 벗기면 그래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참. 네,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게 어떤 주파수를 송신하고 그러니까 전파지 않습니까? 전파를 이렇게 송신하고 수신하는 데 있어서 전파의 세기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실제로 연결이 돼서 지금 실제로 이렇게 찍고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신이 되고 있죠. 이렇게 수신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전지를 사용했던 거를 건전지가 6V인 거죠. 1.5V짜리 4개니까 이거를 연결했던 거를 띄어내고 저희 12V 배터리를 이렇게 자동차용 배터리, 그러니까 납산 배터리를 연결을 했더니 정상적으로 수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까 보신 대로 여기에 USB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계속 누르고 있어야죠.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스캔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파수 대역이 굉장히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주파수를 자동으로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스캔이 되면 제일 주파수의 신호 강도가 제일 높은 그 주파수를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주게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렇게 맞춰주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돼서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사양 자체는 5V부터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실제로는 약간 높은 전압, 그러니까 12V로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걸 보면 약
12V, 뭐 10V에서 12V 그 정도 전압은 최소한 돼야지만 신호가 정상적으로 송신이 되고 수신이 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보시게 되면 굉장히 화질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어떤 사물을 확인하거나 이러는 데는 충분히 뭐 쓰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실제로 뭐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얻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통신용 칩셋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열량이 많습니다. 뭐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신호 강도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발열량이 많은데, 현재 이렇게 만져보면, 실제로 만져보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뜨거워가지고 손을 오래 대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발열량이 많습니다. 여기다가 계란 후라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열은 안 되지만 굉장히 발열량이 많아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 영상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을까, 수신 거리가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수신 거리를 보기 위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건물 밖으로, 저희 사무실 밖으로 이렇게 나가볼 건데요. 지금 건물 밖으로 나와 있고, 건물이라는 거는 약간 차폐가 일어나는 공간인 거죠. 이렇게 차폐가 일어나더라도 굉장히 먼 거리를 이렇게 수신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신호 자체는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네, 안정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 쓰면 사물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되고요. 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신호 강도는 굉장히 센 겁니다. 그리고 주파수 대역 자체가 5.8GHz이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 자체가 굉장히 고주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수신거리가 나오는 것 같고요. 굉장히 또 발열량이 많겠죠, 상대적으로. 네, 여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지, 또 사용 가능한 휴대폰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휴대폰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물론 제조사 쪽에서는 이메일을 주기는, 제가 A9 모델에 처음 연결을 했다고 하니까 이 A9 모델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실제로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걸 한번 시험 삼아서 재미 삼아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휴대폰을 여러 대 가지고 계셔야 그나마 그 중에 한 대가 될까 말까 하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알려드리고요. 하여튼 이 노트 모델은 됐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 부품들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저희 트랙 플랫폼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TG 리시버, 이게 뭔지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TG 오마이갓.